자, 제목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축에 접한데 축,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을 머릿속으로 한번 쓱 떠올려 봐요. 그러면 이상할 수 있어. 여기 수도 있고 저기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X축보다 위에서 접하는 원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접하는 원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때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 친구의 중심이 A, B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만 보는 거야, 얘만 보는 거야. 자, 중심이 뭐라고? A, B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너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네. 자, 그럼 쓸게요. 중심이 나왔으니까 얘를 x 빼기 a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지름 아니야? 반지름의 제곱이 날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말이야, 이 친구는 지금 x축에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였어? 원과 접선이 나오면 중심과 접점을 이어줬었죠. 그리고 이게 곧 반지름이잖아. 근데 이 반지름이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 y좌표. 중심의 y좌표랑 똑같은 거지. 이 길이는 b죠, b. 그래서 b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뭘 통해서? 축에 접하는 원이다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보지 말고 이것만 다시 봐볼게요. 자, 만약에 이 친구의 중심을 a, b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똑같아. 중심이 a, b니까 우선은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래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길이가 반지름이 뭐죠? b가 아니죠. b가 아니죠. b가 아니죠. 반지름은 어디에서? 그치. 세로의 길이니까 여기 y좌표에서 너의 y좌표를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의 y좌표는 0이니까 0 빼기 b입니다. 0 빼기 b. 그래서 반지름은 마이너스 b라는 거에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b는 음수야. 그렇지?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음수죠. 근데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마이너스 b가 양수인 거야. b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양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제곱 처리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다? x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y축도 어렵지 않게 바로 할 수 있죠. 그냥 그려주세요. 자, 얘는 y축이래요. 그랬을 때 요쪽, 즉 y축보다 오른쪽에서 접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y축보다 왼쪽에서 또 하나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이 상황 보고 그냥 쓰면 돼. 자, 만약에 이 친구의 중심이 a,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너는 누구니? 그럼 너는요, 중심이 a, b. 이번엔 반지름을 뭘 갖고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하는 게 똑같아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촥 하고 내려줘. 그럼 여기서는 이 가로의 길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x좌표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죠? a죠. a. 그래서 얘는 a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물론 이 최종 결과는 똑같아. 어차피 마이너스 b를 제곱하나 플러스 b를 제곱하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거 보세요. 중심이 a, b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지름이 이거죠. 이게 반지름이죠. 그러면 0에서 a를 빼는 거니까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런 거. 그래서 x 마이너스 a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뭐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근데 뭐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하나 플러스를 제곱하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다 이렇게 쓰이기는 해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반지름이 마이너스 a고요. 이거는 반지름이 플러스 a입니다. a가 양수, 여기는 a가 음수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 보고 그냥 이 상황을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궁금한 게 그놈의 중심이 궁금하거든. 자, 접해요. 그럼 항상 이 접점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니까 얘가 지금 뭐가 만들어지죠?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r자리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이 친구는요. 중심이 r, r이구나. 자, 평행이동으로 중심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게요? 얘는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쪽에서도 동시에 접할 수 있죠. 자, 이렇게 3, 4분 면적에서도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논리로 이렇게 똑같이 이제 만들어 볼 텐데 그냥 이제 요거 무시하고 이것도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이거 반지름이 얼마라고? R. 반지름이 얼마라고? R짜리인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점에서 R만큼 왼쪽 아래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작성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제곱. 그냥 똑같이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디도 있겠다. 아, 이쪽이랑 2, 4분면 쪽이랑 몇 4분면 쪽도 있어요? 아, 4, 4분면 쪽도 이렇게 막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 너무 못 그렸어. 접하게 그려봐. 접하게 그려봐. 근데 원 그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접해요. 그럼 이거는 중심에서 R만큼 오른쪽 아래로 갔잖아요. 그럼 이건 몇 콤마 몇이겠어? 중심은 R, 마이너스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왼쪽 위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원을 보고 뭐 하실 수만 있으면 된다? 내가 원의 방정식을 쓰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 돼. 근데 이러고 나서 잘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보세요. 얘는 X좌표, Y좌표가 똑같죠. 마찬가지로 너의 X좌표랑 너의 Y좌표도 똑같지. 오케이? 아하, 얘네들은요 항상 어떻게 움직여요? X좌표랑 Y좌표 똑같으니까 중심이 항상 Y는 X 위에 있다는 걸 내가 관찰해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마이너스 R, R. 항상 절대값은 같고 부호반대거든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반대.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제2, 4, 4분면 쪽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중심이 어디에 살고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한 거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그냥 써본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원이 몇 사분면에서 제1,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면 나는 알아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살고 있다? Y는 X 위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 중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중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2,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잖아요. 그럼 우리 중심이 어디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살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거냐면 이걸 조금 확장해 볼 수 있어요. 자, 사실은 X축이라고 하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친구는 이름이 뭐야? X축, Y는 0이죠. Y축은 뭐예요? X는 0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한 거냐면요. X는 0, Y는 0.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 건데 이런 것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세상에 가로, 세로가 X축, Y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X는 A 라는 세로선, Y는 B라는 뭐 가로선. 아, 여기에도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거. 이런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거지. 이런 애들. 뭐 여기 조그맣게 해볼까? 이런 애들도 있겠죠. 크게 돼볼까? 뭐 이런 애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할 줄 알면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뭔데?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여기 있는 이 그림 자체를 이렇게 옮기면 돼요. 이걸 그대로 그냥 한 몸이야. 한 몸 이거를 그대로 쑥 하고 이렇게 옮기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지금 X는 0이었어. 이거는 뭐였어? Y는 0이었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직선도 그대로 평행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것도 그대로 다 평행이동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1, 4분면이 아닌데 그냥 우리끼리 1, 4분면 쪽, 2, 4분면 쪽, 3, 4분면 쪽, 4, 4분면 쪽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동네에서 X는 A, Y는 B에서 내가 만약에 제 1, 3, 4분면 쪽에 접하잖아요. 그러면 평행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안 변해요. 평행하게 이동해요. 아, 그럼 기울기 안 변해. 여기 있던 0,0이 어디로 왔어요? A, B로 왔죠. 그러니까 A, B를 지나면 돼. A 넣었을 때 B가 나오면 돼. 아하. 여기 있겠구나. 아하.
아하, A, B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중심이 어디 살고 있다? y는 x 빼기 a 플러스 b 또는 어디? 이 4사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하면은 중심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근데 이렇게 정리하기보단 이걸 좀 더 추천해요. 지금 이거 확장해서 얘네가 제1, 3, 4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하든 아니면 여기 접하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그치? 기울기 1짜리 직선이죠? 그 친구가 몇 콤마 몇을 지나요? A 콤마 B를 지나. 이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누굴 지나죠? A 콤마 B.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세요. 지금 가로, 세로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요. 항상 어디에 살고 있다고?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 A 콤마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거기에 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원의 중심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의 약간 특수한 상황이 이거야. 해봐. A가 0, B가 0이면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그게 A도 0, B도 0이면 그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 거야. 아, 그래서 0, 0 집어넣으면 그때는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0, 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그림이 되는 거지. 근데 꼭 이 문제만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숫자만 바뀌어서 나올 거야. 근데 그때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다, 여기가 3이다 라고 하면은 야, 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잽싸게 우리 중심 어디 있겠다? 우리 중심은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 1,3을 지나는 직선 위에 살고 있겠구나. 그래서 뭐 하고 쓰면 돼? y는 x 쓰고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플러스 있으면 되고. 아, 중심 여기 있어요. 그러면 1, 3, 4분면 쪽에 접하는 거고요. 만약에 2, 4, 4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하면 그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 중심 여기 살고 있겠네. 그렇게 세팅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면은 사실 요거는 당연히 딸려오는 정리죠. 자, 자꾸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그림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X축에 접했으면 좋겠대. 그럼 X축이 텅 하고 날라왔어.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 맞을까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가 근데 누구도 지난대? 0,2도 지난대. 그럼 0,2는 얘보다 위에 있겠니? 아래에 있겠니?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그림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자, 4,0에서 오케이. 그럼 얘가 4,0이네. X축에 접하고 누구도 지난다? 0,2도 지난대. 이런 원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네. 됐을까? 야, 이건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접점이라고 하죠. 원의 중심에서 촥 이어주면 이게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너 중심이 4네. 맞을까? 근데 y좌편 알아 몰라? 모르니까 잠깐 이렇게 쓸게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나 뜻이야? p.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p라는 뜻이겠지. 그럼 p가 나오겠네. p가 나오겠네. 자,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아요. 16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이렇게. 양변 제곱, p 제곱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연산하면 돼. 그럼 p 값이 5가 나오네. 아하, 너 5였구나. 근데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 갖고 넓이 구할 수 있죠. 25파이. 자꾸 좀 보시는 거야. 촥. X축에 접한다. 중심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도 지난대요? 3, 마이너스 2도 지난대요. 그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잡혀 있으면 되는 거네요.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누구 때문에? 얘가 3,2도 찍어야 되니까. 그쵸? 그렇게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을 봤더니 중심은 어디 위에 살고 있다? Y는
x 플러스 1 위에 살고 있어. 근데 원하면 항상 주인공이 중심이야, 중심. 무조건 중심이 짱이야.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너 그냥 내가 P라고 세팅할게. 항상 근을 가정하면서, 좌표를 가정하면서 문제풀이를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는 것처럼 오케이, 이거 반지름 P 플러스 1이구나. 아예 반지름 P 플러스 1이었던 거야. 근데 얘가 보니까 누구도 G나 3,2도 G나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방금 한 것처럼 그냥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P 플러스 1이에요. 왜? X축에 접하니까. 그럼 P 플러스 1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팡 하고 당겨주시면 되겠죠. P 빼기 3의 제곱 빼면 P 마이너스 1의 제곱. 원래 루트인데 양변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 그러면은 P 플러스 1 P제곱 P는 날린 거예요. 그럼 P제곱 이렇게 하나 남았을 거고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8P 플러스 10 이렇게 나왔겠다. 단순 계산이야. 이항시켜요. 10P 플러스 9는요. 그래서 P 값은 1 또는 9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답이 두 개네 지금. 답 두 개예요. 오케이. 그럼 상황이 이런 거네.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중심이 어디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여기 위에 있으면서 쟤랑 접하는 거 위쪽에도 하나 더 있나 보다. 저 위쪽에도. 두 개 만들 수 있나? 두 개. 자, 보니까요. 중심이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y는 x제곱 빼기 6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원은요 또 하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그래?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요 어디에 있던지 y는 x 위에 있어도 괜찮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거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도 괜찮은 거야. 만약에 우리 중심이 여기 있었으면 1, 3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고 여기 있었으면은 2, 4에서 동시에 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심은 어디 위에도 있었으면 좋겠대? x제곱 빼기 6 위에도 있었으면 좋겠대. 동시에 만족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다잉. y는 x제곱 빼기 6 이렇게 생각했지? 여기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대 우리 중심이. 근데 뭐도 했었으면 좋겠다고? y는 x 위에도 있어야 돼.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으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바로 보이죠? 우리 중심 어디 있으란 뜻이야? 여기 있으란 뜻이에요. 우리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분명 내가 원을 그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이차함수 위에도 있는 거거든.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답은 어디야? 이것도 괜찮네. 여기. 이런 데는 안 돼. 내가 이런 데다가 원 그리면 동시에 접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그리면 동시에 접하겠지? 그럼 두 번째 답이 누구야? 요거겠지. 근데 말이야, 이것도 되지만 어떤 것도 된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도 된대. 이러면은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거거든. 그럼 이것도 괜찮네. 여기서 또 원 그려도 괜찮네. 여기서 또 원 그려도 괜찮네.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죠? 4개가 나옵니다. 4개. 4개가 나오고요. 그 원들의 넓이 좀 구해달래.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은 사실 반지름을 구하라는 뜻이야. 근데 반지름을 구하려면 결국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이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거 찾으면 돼. 이게 지금 중심이거든. 그럼 뭘 찾으라는 뜻이야? 너와 너의 교점이구나. 너와 너의 교점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저 교점 찾아주시면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 나오거든요. 둘이 같아요 하면 돼. 이거 이항시켜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누구랑 누구야? 3이랑 여기가 누구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겠지. 그럼 여기가 3이면 3,3이거든. 반지름 3짜리구나. 그럼 이 원의 넓이는 얼마? 9파이. 그럼 여기 원은요. 두 칸이니까 이 원의 넓이는 4파이가 돼요. 근데 말이야. 어차피 내가 이쪽 동네를 쑥 하고 뒤집으면 완전히 포개어지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뒤집으면 또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나오겠지.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나오게 돼요. 9파이, 4파이. 둘이 다 얼마죠? 13파이죠. 그럼 얘네들도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13파이겠지. 그래서 원들의 넓이는 그 합이 26파이가 돼.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사실 진짜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함수는 y축 대칭이야.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얘네 둘도 y축 대칭이야. 그래서 저기는 안 해봐도 되는 거야. 그림상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수식으로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 도형의 이동이 잘 잡혀 있어야 돼. 해볼게요. 우선은 x는 3, y는 1에 동시에 접했으면 좋겠대. 그럼 저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야? 오케이, y는 1. 그래, 우선 그림에 도움을 한번 받아봐야지. 그럼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것들이 여기 총 4가지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쪽 동네에서 동시에 접하려면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살고 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누구를 지나는 3,1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몇 콤마 몇을 지나는 3,1 지나요? 플러스 4네요. 3 넣었을 때 1이 나와? 빼기.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만 보면. 근데 우리 중심이 또 어디에도 있었으면 좋겠대? 여기도 있어야 된대, 여기도. 그럼 아까 문제랑 아예 똑같아진 거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어야 돼. 그 다음 뭐야? 중심이 여기에 있고, 어디에 있어도 돼요? 여기에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뭘 찾으면 되는 거지? 교점을 찾으면 되겠지. 교점을 찾으면 그것이 곧 원의 중심이 될 테니까. 내 말이야. 여기서 내가 교점을 찾겠다고 해서 이항시켰더니 어머나 이거는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요. 안 생긴다는 뜻이야. 어디랑 어디에서는요? 1, 4분면 쪽, 3, 4분면 쪽에서는 안 생겨요. 그것은 안 생겨요.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항시켜 주시면 2차 계수랑 상수항의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100% 뭐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시중 문제집이랑 실전 문제의 약간 차이인 것 같아. 이게 약간 차이야. 왜냐면 아까는 내가 교점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쁘장하게 그냥 인수분해가 됐었어. 그래서 아까 막 3,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빵빵 찾았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내가 y는 x제곱 그려보잖아요. y는 x제곱 그려보시면요. 그냥 좀 대충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 거야. y는 x제곱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이렇게 만난 거야. 그러면 여기 교점 생기지.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하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찾고 싶은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답은 여기도 있다. 여기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원도 하나 또 그려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원은 뭐야?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어디랑 어디에? x는 3, y는 1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최종 목표는 뭐지? 넓이를 구해라 이거거든. 그럼 넓이 구하라는 뜻은 반지름을 구하라는 뜻이야. 그럼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이 길이가 필요하네? 근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물론 돼. 억지로 하면 돼. 근데 그게 막 루트 나올 거 아니야. 별로 이쁘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근해 공식 이용해서 x를 구하지 마세요. 자, 내가 만약에 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볼게. 알파 베타
이 알파 베타가 누구지? 너와 너의 교점 x좌표야.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있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지 말라고. 시중 문제집은 문제집 이쁘니까 인수분해해서 숫자 나오고 반지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별로 숫자가 안 이쁘다고. 이게 훨씬 더 실전에서 이게 많이 나와. 근데 그럴 때도 쫄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누군가? 쫄지 말고 하는 거야. 누구죠? 3 빼기 알파죠. 3 빼기 알파죠.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얼마야? 여기에다 파이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거 반지름 얼마죠? 3 빼기 베타지.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결국 뭐 이용하는 거니?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래.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답은 뭐지? 알파 베타가 아니야. 원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거 전기 한번 쫙 해보시면 누구 나와요? 알파 제곱 나와요. 베타 제곱도 나와요. 그럼 누구는 나오죠? 6. 알파도 나와요. 베타도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9, 18. 이렇게. 요게 내가 찾고 싶은 답이야. 알파, 베타 구하는 게 아니겠죠. 근계수로 저거 해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는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찾아달래. 그게 결국 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점 P를 찾아? 오케이. 근을 가정함으로써 문제풀이가 스타트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뭐 한다? 두 번째로 그냥 조건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그냥 곧 답이 되는 거죠. 조건을 푼다. 할게요. 자, P 뭔지 몰라요. 그래서 P를 그냥 X, Y라고 세팅해요. 그러면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은 내항끼리 계산할게요. 근데 난 루트 보기가 싫어서 양면 제곱까지 할게요. 그러면 말이야, 여기 곱하고 제곱하면 첫 번째 4AP 제곱이죠. 이 친구는 같습니다. 1 곱하고 제곱하면은 9BP 제곱, 9BP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지금 x, y고 a는 마이너스 2,0이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까? 팍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없는 겁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변은 bp 제곱이에요. bp 제곱이에요. 그럼 9배 해주고 x 빼기 3의 제곱 y 제곱 이게 지금 조건을 푼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들을 모아보세요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4x제곱, 9x제곱 이항시켰다고 생각합시다. 5x제곱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9y제곱이고 4y제곱이니까 이항시켜주시면 5y제곱이 되겠죠. 근데 와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인데 9까지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4x가 되겠죠. 여기가 4, 16, 그럼 빼기 16, 빼기 16, 빼기 70x죠. 아, 나 계산 틀리면 어떡하냐. 아, 그나마 다행이죠. y가 없어서. 그 다음 이제 상수항 볼게요. 상수항 9, 9, 81, 4, 4, 16. 그럼 빼면 이게 지금 65인가요? 65, 6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 5로 다 약분시켜 버립시다. 5로 다 약분을 해버리면 얘는 x제곱, y제곱, 14x 더하기 13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줘요? 그러면 하는 거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시면 돼. 자, x-7의 제곱, y제곱. 그 다음 49에서 13을 빼면 36인가요? 36 써주면 되겠죠. 내가 찾고 싶은 답이 이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랬을 때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제 이건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가고 해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상식에 자취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풀 때 머릿속에서 이 프로세스를 먼저 거치세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자취의 방정식이 상식의 자취인가를 먼저 한번 떠올리는 거지. 내가 기준본적으로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인가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는데 이거는 한글로 뭐죠? 이거는 한글로 두 정점에서 거리의 비가 일정한 거지. 1대1 빼고야. 1대1 빼고 1대1은 안 돼요. 1대1이면 PA는 PB가 되면서 그건 수직이 등분선이야. 그것도 상식의 자취죠. 1대1이면 그건 수직이 등분선이야. 근데 1대1이 아닐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죠? 아, 이거는 그 유명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 결론이 중요하죠. 그게 뭔데요? 아하, 이거는 선분 A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건 뭐라고? 내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올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좀 그려봤어. A라는 친구가 여기 살고 있어요. B라는 친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이들은 좌표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예요? 정점이에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3대2 내분점을 한번 찍어볼게. 그러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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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림 좀 이상한가? 어쨌든 3대2야. 그럼 여기가 내분점이죠. 얘도 안 움직여. 왜냐면 선분 AB가 고정돼 있으니까 내분점도 당연히 고정돼 있거든. 숫자도 이쁘네요. 얼마면 돼요? 1이면 되겠죠. 1,0이야. 1,0. 그 다음에 외분점 한번 찍어볼게. 3대2 외분점이니까 야 이거는 그럼 오른쪽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AB를 한 칸으로 봤을 때 저거랑 똑같은 사이즈를 2번 가면 되겠죠.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외분점 여기 찍겠으면 돼. 이것도 PA는 PB가 몇 대 몇, 3대1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자, 얘네들을 뭘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 원 있잖아요. 밑에도 있어요. 밑에 쭉. 이 점들이 다 뭐야? 내가 찾고 싶어 했던 P들이야, P. 그럼 봐봐. 이게 5 커진 거야? 그럼 여기도 5 커지고 5 커지면 B에서 10칸 가면 되겠죠. 그럼 얘는 누구죠? 13,0인 거죠. 13,0과 1,0이 지름의 양 끝이니까 원의 중심은 어디 있겠어요? 7,0에 있겠죠. 중점이 7,0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초 상식이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자, 요거 우리가 가계등분선으로 다 증명을 좀 해줬으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좀 그려놔야 2번 문제도 조금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묻는 거니까 어차피 밑변은 고정되어 있네요. 그럼 높이가 최대일 때를 물어보는 거지. 높이가 최대일 때를 물어보는 거지. 이 상황이 뭔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일 때를 원하는 거야. 뭐라고? 한 직선까지 거리를 물어보죠. 한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해요. 그거는 상식의 자취에서 평행선이라고 했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그냥 직관적으로도 딱 바로 높이가 제일 크려면 P가 제일 위에 찍혀 있어야 돼. 위에 찍혀 있어야 되니까 쭉 갔을 때 그래 여기 찍혀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점을 작도하는 방법이 얘랑 평행선을 날리는 거야. 평행선을 날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 하다가 마지막에 딱 접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최대일 때겠죠. P가 여기 있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 구하래. 자, 그럼 이제 밑변이 5. 높이는 반지름이죠. 반지름 6이에요. 곱하기 2분의 1. 요거 해주시면 내가 찾은 답은 15인가 보네. 이렇게 구하는 건데 사실 나중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뭐냐면 결국에는 딱 이 원인 걸 알았어. 그럼 굳이 막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3대2 내분점 여기 3칸이에요. 5칸, 5칸, 5칸이니까 전체가 15칸이야.
그러면 여기는 12칸인 거 알죠? 그럼 12칸이 지름, 반지름은 6칸이에요. 근데 AB는 5칸이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건데 저 높이가 반지름이죠. 근데 반지름은 6칸이니까 AB에 5분의 6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굳이 이런 내분점, 외분점도 사실은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번을 풀 때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어차피 AB로 다 해결이 돼. AB. 근데 문제에서는 AB를 알려줬거든요. AB가 얼마라고? 5라고 문제에서 이미 알려줬었잖아. 그럼 그래서 수학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 애들이 많이 해요. 자, 3번. PAB의 크기가 최대였으면 좋겠대. P가 어디 있어야 요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P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세타라고 하면요. 쭉 갔을 때, P를 여기다 잡아도 각의 크기가 세타야. 그러면은, 봐봐. 이 각의 크기를 뭐 하고 싶어? 크게 만들고 싶어. 크게 만들고 싶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하다가 어느 순간 있겠어? 촥 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거든요. 요때가 PAB가 최대가 될 때의 모습이에요. 항상 봐봐라. 우리가 각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각도기가 아닌데 각을 물어봐. 그럼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특수한 상황일 거야. 그럼 언제가 특수한 상황이야? 두 점 너무 많아. 근데 접하는 순간은 유일하죠. 그래서 요때야, 요때. 그래서 내가 접선이 나왔으니까 수선의 발을 촥 하고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9죠. 얘가 9죠. 근데 반지름은 6이죠. 그러면 우리가 뭔 골라스? 그래,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각이 피타가 아니었으면, 직각이 아니었으면 이 길을 어떻게 구해? 못 구한다고. 근데 우리는 얘가 특수한 상황, 즉 90도라는 걸 알아냈어. 왜? 접선이니까 90도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90도 때문에 피타 이용해서 AP의 길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려요. 당연히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이건 딱 보자마자 이제 뭐라고 느껴셔야 되죠? 상식의 자취죠. 상식의 자취. 자, 이 친구 바꿔봐. 표준형을 한번 바꿔주시면 y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9, 13. 오케이. 그럼 얘가 36이죠. 중점에서 난 알아버려서 굉장한 힌트거든요. 그렇죠? 항상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지. 한 정점에서 거리의 비가 1대1로 일정해. 1대1로 일정해.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모습과 얘가 내분점이 움직이는 점이 따라가야 돼. 따라가면서 계속 1대1을 만들 거거든. 그럼 이게 뭐다? 닮음이라는 거죠. 근데 1대1이니까 닮은 비는 1대2. 그럼 내가 찾는 답이 뭐겠어요? 아니,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 m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나는 내가 찾고 싶은 이 m이 원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 그럼 이 도형의 길이 둘레라는 거는 결국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고 원의 둘레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반지름만 있으면 돼. 이 친구는 반지름이 6이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닮은 비가 1대2니까 반지름이 3이야. 반지름이 3. 그럼 원의 둘레가 얼마야? 6파이.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꼭 그렇게 하길 바래요. 그렇게 하길 바래요. 근데 연습상 이 교과 개념 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할게요. 너무 중요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뭐 하는 거라고? 좌표를 가정하는 겁니다. 자,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할게요. 내가 찾고 싶은 건요. AP의 내분점 Q. 뭐라고? AP의 내분점 Q. 내가 찾고 싶은 거는 AB야. 이렇게 첫 번째 뭐하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상황 자체가 지금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짜리 원이 살고 있고 6,1이 그냥 뭐 나름 이쯤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냥. 근데 여기가 지금 P의 자취죠. 근데 P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야. 만약에 P가 여기 있었으면 이게 내가 지금 찾고 싶었던 Q입니다. P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그때는 AP를 등분하세요. 요게 내가 찾고 싶었던 Q야. P가 룩 하고 움직여. 근데 얘는요, 같은 비율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가 그리는 모습과 Q가 그리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닮음의 중심으로 풀어주면 좋은데 그냥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뭐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풀어주시면 돼. 문제에서 조건은요. 내가 지금 너 이거 Q 찾고 싶잖아. AP를요 1대1로 내분하래. 알았어. 근데 난 지금 P를요 X, Y라고 가정했고 너를 A, B라고 가정했으니까 1대1 내분점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하필 1대1이니까 우리 평균으로 구하자. 그럼 X 플러스 6은 누가 되는 거야? 2A가 되겠죠. and Y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2B가 되겠죠. 자, 마지막 스텝. 나는 X랑 Y의 관계식을 알아.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지? A랑 B의 관계를 알고 싶잖아. 근데 여기는 X랑 Y만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X를 뭐라고? 2A 빼기 6으로 Y를 뭐라고? 2B-1로 대신 대입할 거야. 아니 얘랑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찮지. 왜? X로 대입한 거니까. X는 괜찮다니까. Y도 대입해도 괜찮다니까. 근데 나는 A랑 B가 궁금해서 X 대신에 A로 Y 대신에 B에 관한 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2A 빼기 6을 대입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2A 빼기 4인가요? 그 다음 여기도 2B 빼기 1을 대입하면은 누가 되나? 2B 빼기 1, 2B 플러스인가? 계산이 더 어려워요. 요거라고. 이제 양변을 4로 나누면 제곱이어서 4로 나누면 A-2의 제곱이고요. B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게 9. 이게 내가 찾은 답이야. 끝! 근데 우리 마지막에는 정서상 뭐야? A, B 대신에 다 뭐로 바꿔줘요? X, Y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가 찾고 싶은 답이었거든. 이게 M이에요. M. 이거 Q라면 안 됐네. M을 했어야 되네. I'm sorry. 이게 M이야, M. 근데 반지름 얼마야? 3이죠? 그럼 답이 얼마야? 6파이.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원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스텝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 좋아.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한데 하필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야,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 그럼 바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답을 내주는 걸 좀 더 추천한다는 거죠. 근데 둘 다 머스트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이 찍어졌네. 살고 있어요.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섬섬. 그리고 3,6 되게 위에 있겠네요. 촥. 그리고 누구도 있어요? 6,0 D도 있나 봐. 자, 그랬을 때 말이야. 우리의 P는 어디 살고 있다? 원 위를 살고 있어요. 그때 I1 무게중심 원해요. 자, P가 만약에 어이쿠 여기에 찍혀 있었으면 그때는 우리 무게중심이 어디 있었을까? 우리의 무게중심은 촥 중선의 교점 몇 대에 몇? 2대1.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었으면은 나의 무게중심은 여기 찍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P가 이쪽으로 이사 왔어. 왜? P는 여기 아무데나 막 찍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럼 P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사 왔으면 그땐 말이야.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가장 좋은 프림 보겠어요? 이거 닮음의 중심이네. 그럼 이제 원의 사이즈는 이미 파악을 해버린 거야. 이게 닮음의 중심입니다. 요게. 그럼 여기가 1대2. 여기도 1대2. 맨날 1대2. 한 정점에서 거리의 비가 일정의 닮음의 중심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1대2면 닮은 비는 몇 대 몇인 거야? 1대3인 거죠. 1대3. 근데 이 친구 반지름이 3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친구는 반지름이 1짜리 원이야. 1. 3대1이니까. 그럼 알아냈어. 반지름이 1인 거 알아냈고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끝인 거죠? 중심만 알면 끝이지. 그 사실은요. 중심도 대응점을 찾아주면 돼. 그 대응점 어떻게 찾는 거야? 얘도 쫙 하고 이어졌을 때 얘도 이거 뭐 하면 돼? 요게 이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G의 중점인 거네요. 중점 미안해요. 중심. 이게 원의 중심인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닮음이야. 그래서 이 G들이 쫙 움직이면 원을 그릴 거야. 반지름 사이즈 얼마짜리? 1짜리를 그릴 거고요. 그럼 이제 중심만 찾으면 돼. 중심, 대응점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얘 몇 콤마 몇이니? 2분의 9, 6이잖아.
그러면은 한 칸이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2분의 3, 2분의 3만큼 갔으니까 2분의 6이죠. 2분의 6, 3. 6이네요. 그러면은 촥 2 가는 거니까 4겠네요. 끝. 자, 가장 좋은 거는 요거죠. 왜? 너무 유명하니까 너한테도 유명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명하니까 반가워요. 또 나왔어요.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이제 이 교과풀이가 너무 중요하니까 교과풀이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점 G 있죠. G. 자, 첫 번째 뭐 한다? P는 X, Y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 G라고 해야지 또 Q라고 하면 안 되죠. G라고 할게요. 얘를 A, B라고 하자. 자, 세팅합니다. 두 번째, 관계식을 작성하는 거야. 이 G는요, 삼각형 APB의 무게중심이래. 아, 그래? 근데 꼭지점이 제시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아, 맞아. 꼭지점의 평균 3, 6, X 플러스 9죠. B는요, 3분의 Y 플러스 6이죠. 그 다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무슨 A 써주면 돼. 3A 빼기 9. 누구 대신에? Y 대신에 3B 빼기 6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X 대신에 얘를 퐁당 집어넣고 Y 대신에 저기다 퐁당 집어넣으시면 그럼 이게 뭐야? 3A 빼기 9의 제곱 3B 빼기 6의 제곱은 9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양변을 다 9로 약분해버려. 그럼 여기가 A 빼기 3이에요. 여기는 B 빼기 2의 제곱이에요. 그게 1이거든. 마지막 정서상 얘를 누구로만 바꿔줘요? X, Y로만 바꿔줘. 그럼 나 실수했어. 뭘 실수한 거죠? 오, 이렇게 검산을 이렇게 해버리네? 지금 달랐잖아. 다르면 안 되거든. 드르든 바보야. 이거 3이네요. 중점을 못 구하니. 그럼 여기가 한 칸이니까 여기가 2네요. 아유, 여기. 검산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닌데 검산용으로도 이렇게 좋네요. 근데 이 교과 과정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다 써먹을 수 있어. 다른 데서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휴, 큰일 날 뻔했다.